잠시 후에 백신 강제 접종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를 프랜카드를 어떻게 할까요? 앞에다 놓고 할까요, 그냥? 그게 낫죠. 앞에다 놓고 해야 되겠다. 저희가 들 테니까 사진에 그냥 나중에 뭐 씌워달라고 하고 저희가 그냥 현수막을 들어드릴게요. 그래. 네, 저희가. 자, 시작할게. 현수막 좀 들어줘. 앞으로 들어줘. 이 앞에. 앞으로 와. 엄마. 아까 엄마 이리 와요. 이리 와. 또 왔네. 예, 또 오는 대로 이제 좀 몇 명이나 더 오기로 했어요? 배미경 온다고 그랬죠? 네. 이거 앞쪽으로. 자, 우리가 좀 뒤로 갈게요. 자, 우리가 좀 뒤로 오죠, 뒤로. 예. 좀 더 앞으로. 자, 좀 더. 자, 더 바짝 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예. 한 대만 들어. 얼굴 가리니까 한 대만 들어. 앞에. 가만히 있어봐. 사진 촬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촬영 되고 있어요. 한번 그래도 잡을게요. 한번 사진 한번. 자, 사진 촬영을 먼저 해요. 예. 자, 사진 촬영을 좀 여러 카트로 좀 먼저 찍어주세요. 신문에 나가는 거니까 잘 좀 찍어주세요. 예. 좀 이따가 발언자도 한 번씩 찍어주시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1,400명이 사망했습니다. 살인 백신을 강요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즉각 사퇴하라. 제일 먼저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헌법적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패스 강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혁명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대한의사협회 본부가 있는
3급 빌딩 을지로 원효로 용산구 청파로 40번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발언하실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식인들이 침묵하면서 사실을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침묵하고 마치 정부의 개같이 문재인이가 떠드는 대로 그대로 국민들을 향해서 세뇌시키고 왜곡시키는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밝혀진 바로 백신을 맞고 30만 건의 부작용이 보도되고 1386명 12월 7일자까지 1386명이 사망했습니다. 백신을 맞고. 그 중에서도 올해 5월 초 백신을 맞고 50대 의사 선생님이 울산에서 이틀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동료가 백신을 맞고 쓰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협회가 들고 일어나서 백신의 부작용이 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인데, 최근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백신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 안에 미생물이 있었다고 자기 의사의 생명을 걸고 발표를 했더니 이 필수라는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아니, 국민들의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가 백신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백신에 이상한 성분이 있다고 밝힌 의사를 제소하겠다고. 이필수 당신이 문재인의 개인가? 개 역할을 할 것이면 저 유기견 센터에 가면 많은 개들이 있다. 그걸 청와대 보내면 되지. 의사협회 회장이 이필수이 문재인의 개가 됐어. 국민의 생명과 의사 동료들의 생명을 그렇게 한낱 미물처럼 희생시키는 그런 의사협회 회장이라면 당장 그만두고 유기견 센터로 가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코로나 진상 규명을 위한 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한 바들이 있습니다. 국과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당연히 코로나 진상 규명을 원하는 의사분들과 국과수가 동시에 공동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공동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만을 우리 국민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가진단 키트 매 국민에게 1인당 10개씩 주고 스스로 진단하면 결과가 PCR 검사와 동일합니다. 그걸 가지고 확진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만 보건소 가서 신고하고 PCR 검사 한번 받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내년 대선까지 이 코로나 전국을 이어가려는 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의사협회가 없어야 될 것이고 자진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 백신을 강제로 접종받을 국민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정치권이나 그리고 의사협회나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님 나오셔서 성명 선앙도 있겠습니다. 예,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혁명당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권, 평등권을 갖는다. 감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은 어디까지나 접종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백신을 맞을지 여부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해야 함이 마땅하며, 결코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건전한 상식이다. 그러나 문재인과 정은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효과가 있다며 국민들과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시키려 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말이 없다. 정부는 어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후 몇 달이 지나면 항체가 줄어들기에 4차가 아니라 40차 접종도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국민이 벌써 1,400명을 넘었고 학생들의 희생도 수차례 발생한 상황이다. 학부모 93%가 청소년 백신 패스를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부작용은 확실해 보인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혼자 갈 수밖에 없고 공연장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의 출입이 제한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학원을 다닐 수도 없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문재인이 그토록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명백한 차별이자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이다. 맞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맞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다. 질병청, 복지부 그리고 교육부는 공무원 자녀에 대한 백신 접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별로 안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애는 맞히기 싫고 남의 애는 맞히겠다는 문재인식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위헌적인 정부의 막무가내식 조치에 대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대한의사협회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에서 괴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하는 의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아니라 대한문재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한다. 일각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이기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기적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는 것은 손해이고 백신을 안 맞는 것이 이익이라는 뜻이다. 백신을 맞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문재인과 정은경을 제외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더 이상 문재인의 정치 방역질에 놀아나지 말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백신 접종 여부로 국민을 차별하는 문재인과 정은경의 만행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하라.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자,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여 변호사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 미접종자를 복인자로 취급하는 그런 매우 악랄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 특검단 유성수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는 의사협회 오늘 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의사협회가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한 징계,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의사협회가 응당해야 될 일은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부에 대항해서 국가의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전문가 집단으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할 줄 알아야 회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나마의 권한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자, 일선 보건당국의 현장에서,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의료 인력과 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지금 2년 가까이 생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정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에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공으로부터 오는 코로나 확진자를 막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부 들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규탄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회원인 의사가 건전한 비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윤리위원회부터 제소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개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전문가로서의 양심,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이 정부의 못돼 처먹은 잘못된 방역 정책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한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미 보건 현장, 이 코로나 방역의 현장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올 겨울이 되면 병실이 모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정말 눈물겹게 호소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호소할 때 의사협회 뭘 했습니까? 의사협회 정부에 대해서 음압병실 확보하라고, 그리고 또 코로나 전문병원 확보하라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고 이제 와서 위중증 환자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신으로 틀어막겠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회원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바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정권이 이렇게 제멋대로 방역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데는 우리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법조인 이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들이, 저도 변호사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이 방역 정책이 국민들의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양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 집행부가 그깟 정권, 이제 다 끝나가는 정권을 잘 보이겠다고 무고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위신과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사기 방역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로서 또 엘리트로서 이 사회의 이끄는 지도층으로서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혁명당 특검단 유성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의학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학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풀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제 국민혁명당 정책위 성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11일 동안 음압병실에 갔다 왔습니다. 그 올해 얼마 전에 2-3주 전에 우리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병원 갔다 오셨는데 그때 저는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뭐 차도 타고 다니고 회의도 하고 악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계시던 분은 다 걸렸습니다. 화이자 2번 맞으신 분들도 다 걸렸습니다. 화이자 백신 2번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살인 백신 강제접종 권장하는 대한의사협회장 사퇴하라. 전남대 의대 출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께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백신 강제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2021년 3월 26일 당선되었고 임기가 2024년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화이자에서 코로나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놨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회장님 당선될 때쯤 해서 백신 강제 접종이 시작됐고 회장님이 그 임기가 마무리될 때쯤 되니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합니다. 화이자가 점집도 합니까? 요즘 점쟁입니까? 자기 고향 목포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299명이 죽고 7년 동안 9번을 조사를 한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30만 명 넘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세월호 4척이 넘는 1,40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강제 접종을 지금까지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3월 18일자 의협신문에 따르면 백신 1회 시행비가 19,220원이라고 합니다. 시행비라 하면은 그 한번 주사 놔주고 돈 받는 게 그게 시행비입니다. 19,220원. 국민 여러분, 백신 원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백신 판매 가격이 한 34,500원 정도 됩니다.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죠. 백신 원가가 1,19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앙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백신 접종 시 시행비가 19,220원입니다. 원가 1,190원짜리 주사 한 방 놔주고 대한의사협회 회원 의사 선생님들이 19,220원씩 받아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했습니까? 소견서를 썼습니까? 사람들 오면은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뭐 저 약 먹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봤습니까? 하도 많이 죽으니까 요즘은 이거 백신 맞으면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정부가 국민들 겁주고 협박해서 국민들이 놀라서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들 건강 상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원가 1,190원짜리 주사 한 방 놔주고 19,200원씩 받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밥은 몇천 원짜리 먹으면서 내 몸에는 원가 1,190원짜리 싸구려 백신이 들어간 겁니다. 백신을 인구 80%가 맞았다고 가정하면은 5천만 명 중에 약 4천만 명이 접종했을 때 7,688억 원을 의사 선생님들이 백신 놔주고 가져간 겁니다. 2차 접종 시 80% 4천만 명이 또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1조 5,376억 원의 국민 혈세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어간 겁니다. 3차 접종 80%면 2조 3,064억 원. 대장동보다 한 번 1차, 3차, 4차, 5차 한 차례씩 늘어날 때마다 7,688억 원씩 우리 선생님들한테 들어간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보다 더 큰 돈이 국민들 혈세로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장악하면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의료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혈세로 의사들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돈이 모자라면 보험료를 더 걷고 또 의사들끼리 나눠 먹고 의사들 중에서 이상하다고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친정부 언론들을 동원해서 가짜뉴스 음모론으로 낙인 찍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구속시키고 참 돈 벌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산업 현장에서 한 명만 사망해도 사장 및 책임자 전원이 줄구속인 거 알고 계십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한 명이 사망하니까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장을 세워버렸습니다. 그 하루 세우면은 수백억 수천억이 날아갑니다. 산재 예방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백신 맞고 50명 정도 죽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폭증하면 백신 접종 중단을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몸값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10대 20대 축구 선수들 및 사이클 선수들이 백신 접종 후 경기를 하다가 25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요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만 나온 게 25명이다. 지금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팀에서 의사들이, 팀 닥터들이 매일 몸 상태를 점검하는데 백신 맞기 전에는 멀쩡하던 선수들이 백신 접종하고 경기 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중에 운동장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서 있다가 푹푹 쓰러지는 영상들이 생중계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NBA 농구 선수 중 한 명은 백신 강제 접종을 거부하니까 출전 정지를 시켰는데 다른 선수들이 백신 맞고 다 코로나에 걸려서 실려가거나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경기를 할 수 없으니 경기에 나갈 선수가 없어서 백신 강제 접종을 거부한 선수를 다시 기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효과도 없는 1190원짜리 백신을 왜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맞아야 되는 겁니까? 운동선수들의 사망 사례를 보면 굳이 현미경으로 백신 성분을 분석하지 않아도 백신을 맞으면 10대 20대 운동선수들도 심장에 이상이 생겨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에 정부에서 말하길 헬스장에서 뛰지 말고 걸어만 다니고 음악도 심박수를 높일 수 있는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틀지 말라고 금지를 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맞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보고 단 한 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까? 조사를 해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최근 하동에서 어느 시민이 야, 우리 동네에서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나왔고 그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은 몇 명, 안 맞은 사람 몇 명 자료 공개를 해달라 질병관리청에 요청을 하니까 정보를 질병관리청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는데 하동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 보름 45일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총 확진자가 31명입니다. 그 중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2명, 2차까지 맞은 사람이 28명, 3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 1명, 토탈 31명 확진자 중에 2명만 백신 안 맞았고 29명이 백신을 2차 이상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 무슨 의미냐?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의 93.5%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영미 산부인과 선생님이 자기 병원에 백신 부작용 환자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호기심에 300배 고배율 현미경으로 백신 배양액을 들여다보니 딱정벌레처럼 생긴 미생물들이 일시시상 300만에서 400만 마리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숨이 턱 막혀서 국민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들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지금
그러자 그 친정부 좌파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또 가짜뉴스 음모론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학정보, 비과학적인 정보를 유통시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 유언비어를 살포한 혐의 등으로 이영미 의사선생님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한다고 대한의사협회 자율종합특별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이 나왔으면 그거보다 과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백신 속에서 개 생명체가 움직이는 영상이 공개되고 1,4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죽었고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백신 접종 중단을 정부에 건의해야 하는 것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님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은 필수가 들어가는데 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동안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이필수 회장님은 직무유기거나 멍청한 것이고, 이상하다고 조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백신을 강제접종 독려했다면 우리 이필수 회장님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돈 몇 푼에 친정부 예스맨 노릇을 하면서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회장님은 회장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필수 회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백신 업체들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리베이트 받은 것 없습니까? 돈 얼마 줄게 약속 받은 거 없습니까? 민주당에서 정권 바뀌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회의원 한 자리 주겠다고 약속 받은 거 없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임기가 2024년까지인데 화이자에서는 코로나가 2024년까지 간대요. 회장님 임기 마치면 끝난대 코로나가. 참으로 이상하죠. 에? 요즘은 전남대 의대에서 의술 대신에 국민 혈세를 안 걸리고 빼먹는 이런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회원 중 일부가 백신에서 이상 물질이 나왔다고 하면은 영상 및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니 장사가 방해가 된다고 싶어서 가짜뉴스 음모론 프레임 씌우고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징계하고 의사면을 박탈하려다 국민들 저항이 거세지니까 국가수에 검사를 맡기자고 꼼수 쓰는 것 아닙니까? 국가수도 이미 손을 다 써놨을 것 아닌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대장동 비리 수사하는데 벌써 2명이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몇천억 해먹은 것보다 훨씬 단위가 큰입니다.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1조 2조가 막 넘어갑니다. 백신 미생물 속 폭로한 의사 선생님들 회유 협박 살해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폭로자들 죽이고 국가수 연구 결과 이상 없음 발표하고 언론 동원해서 가짜뉴스 음모로 낙인 찍고 진실 규명하려는 사람들 구속시키고 그러려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합리적 의심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진급하고 대선 후보까지 되었습니다. 또 자기 형제를 정신병에 가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 것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통계자료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갈아치우고 일자리 통계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책임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됐습니다. 4.15 부정총선, 부정선거 물증이 쏟아져도 검찰, 중앙선관위, 대법원이 조사를 안 하고 자료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가수 백신 미생물 조사 결과도 또 조작할 것 아닙니까? 백신 바꿔치기 등 조작 안 할 겁니까? 확실합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부터 장관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데 국가수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수 조사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이미 결정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있음으로 결정나면 정권이 뒤집어지고 담당자들 전부 줄구속될 것인데 백신에 이상이 있어도 사실 그대로 이상이 있음이라고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권은 법무부 장관 3명, 차관 1명, 고검장 1명이 서류 조작, 폭력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등 단군 이래 최대 범죄 집단입니다.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수에 조사를 맡길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강제 접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산업 현장은 1명만 죽어도 사장 및 책임자들이 줄구속되고 새로 299명 사망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습니다. 현재 세월호가 4척이 깔아앉았고 세월호 승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해서
다 죽었습니다. 세월호가 지금 4척이 깔아앉고 100명이 더 죽었는데 이필수 회장님은 세월호 선장처럼 또 가만히 백신 맞으라, 가만히 있으라, 백신 맞으라, 국민들 다 죽일 생각입니까? 우리 이필수 회장님, 당신은 의사 면허를 가진 연쇄살인마입니까? 아니면 돈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 양심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의사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 번이라도 현미경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면 직무유기고 현미경 들어봤다면 이게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에요. 당신은 살인자요? 아니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업가입니까? 당장 회장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뭔지는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들어봤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했어요? 의사고시에 떨어졌다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안 하고 의사 되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5%가 된다. 의사 중에 5%가. 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의사협회 와서 의사들한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제 심정이 정말 착잡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저는 코로나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가 검찰, 판사,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성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 하겠노라.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복중 태아를 가진 임산부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저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제발 졸업하실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학의 신한테 선서한 그대로 자기 양심껏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는 청소년 강제 접종을 반대하는 학부모 연대 대전지부의 배미경 어디 나오셨어요? 예, 배미경 선생님 나오셔서 학부모 연대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자녀가 4명을 둔 그냥 일반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질병청에서도 매주 우리 주옥선 대표랑 금요일날 집회를 하지만 제가 세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한 1시간 거리기 때문에 매일 1인 시위를 합니다. 그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질병청 직원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매일 그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맞춰서 11시 20분부터 1시 반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사협회에 의사 선생님들의 그 양심을 좀 깨우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치료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여러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다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이 백신 성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기생충들과 위험한 그런 물체들을 공개했는데 왜 이 대한의사협회에서 그분을 윤리위에 제소를 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같은 백신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그 성분 조사를 그 자리에서 누가 맞고 누가 거짓인지 그것을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한 사람을 양심적인 그 의사를 매도하고 있는지 이것은 국민들이 아주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영미 산부인과 선생님 말고도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이 현미경으로 백신에 들어있는 많은 미생물들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어지간하면 다 현미경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돈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백신을 주사한 그 의사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주사한 그 백신 그 빈 병에 남아있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백신을 들어보면 수많은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지금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그 백신을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돈을 벌지만 이 국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의사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맞고 그 돌아가시는 분들과 또 지금 위중증으로 지금 생명을 다투고 있는 분들의 그런 것 누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질병청과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질병청에서 전국 학부모협회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있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뒷문으로 도망갔고, 또 얼마 전에도 성동 강진구 교육청에 김부겸 의원의 정은경, 이재갑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섭외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했고, 그 옆에서는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반대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집회하는 그 학부모들을 간담회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그들은 학부모들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지키고 서 있었는데 차를 두드리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차를 세우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계속 부스터까지 계속 접종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이 나라 인구를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밖에는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어른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부작용이 많은데 그것을 똑같이 어린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제 학교 와서 보건소에서 학교를 직접 와서 마친다고 하고, 학교 도서관에는 이미 접종실이 마련되어 있고 부모에게 동의서를 구하고, 이런 행위는 정말 어린아이들은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미접종해서 어른들을 옮긴다고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어린아이들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정부는 정말 살인 정부입니다. 당장 이 백신 접종을 중단시켜야 되고, 또 이 업무론이니 뭐니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러면 이걸 백신을 다시 전수조사하면 됩니다. 이걸 합법적으로 이것을 성분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떳떳합니다. 국민들이 이게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것이 면역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3차 맞은 사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2차에서도 벌써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3차 접종했는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안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을 그러면 맞으면 안 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백신을 왜 계속 백신 패스라는 불이익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강요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게 만들고, 또 이 저출산 대한민국 국가에서 한 3명도 더 출산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인구들을 지금 엄청 지금 이게 지금 16만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해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은경, 유원회 교육부, 시각처 전부 이 사람들은 다 깜빵 보내야 됩니다. 국민들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예, 여기 의사협회 회장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백신 성분을 다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아주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꼭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세월호처럼 가만히 있어라 해서 거기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은 다 죽었지만 뭔가 이상해서 밖으로 기어 나오는 애들은 다 살았단 말입니다. 국민들이요 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지금 목숨을 지금 담보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학부모님들이 밖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엄마가 지켜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이거 살인 백신입니다. 이거 분명히 독극물입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고 지금 부작용이 맞는 것은 반드시 이 백신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화이자를 만든 그 직원도 양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 문재인과 싸워야 됩니다. 문재인을 지금 몰아내고 탄핵시켜야 됩니다. 문재인은 살인마입니다. 즉각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제 백신 접종, 백신 패스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정민당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엄마 부대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시원하게 말씀 잘하시네요.